최근에 또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의 영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육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불편한데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조금 아이들과 함께 신청하라고 할 때마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세종학교 가자. 오늘 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윤주 씨, 네. 이 경제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네. 혹시 요즘 아이들 경제교육 좀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애들은 문제 없습니다. 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경제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집 통장을 보여줍니다. 생활비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니네 먹고 싶어도 좀 참아라. 물론 다 사주긴 하지만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한테 용돈 기입장을 꼭 적어라라고 얘기하고 또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또 요즘에는 정보를 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 최근에 또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의 영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제랑 사회적 경제랑 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둘 다 경제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과 거기에서 남는 이윤을 어디에다 쓰느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남는 이윤을 가게를 확장한다든지 혹은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해준다든가 이런 데 쓰는데 사회적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거기서 남는 이윤을 예를 들자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다 협동조합으로 그럼 거기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는 마을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남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 청년을 혹은 우리 마을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해보자.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게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과 이윤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활동인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의미가 좀 푸르러 보이는 아름다운 느낌이 좀 드는 게 사회적 경제인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이 뭐 정말 바쁘지만 이 사회적 경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일구고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는 즉 공동체 의식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이제 빈곤 문제나 환경 문제나 고용 불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를 하더라도 좀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겠구나. 즉 윤리적 소비자로 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취약계층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그 이윤을 이제 환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적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굉장히 좀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세종시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경제 교육을 아주 열심히 실천해주고 계신 세종시 교육청 사회적 경제 교육단 김정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경제 속에서 그 기본 이념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싶은 사회적 경제 교육지원단의 김정선입니다. 네, 이제 보니까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실은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도 전부 학교 교육 시간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고 하면 우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일단은 공동체 의식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 평등에 대한 개념도 사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사회적 경제에서 실천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리고 평등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부터 문제를 찾아보고 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되면 지역이나 아니면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정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공정무역까지도 네,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이들이 이제 뭐 기본기부터 충실히 다진다 이런 표현과 어울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윤리적 소비자로 뻗어나가는 길이 좀 탄탄해지게 열릴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적 경제 교육 지원단 강사님들이 모여서 정기 회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포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 이슈나 아니면 뭐 사회적 불평등 문제나 아니면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교환에 또 녹이려고 또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기 중에는 수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월 정기 회의를 통해서 네,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날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실 운영을 위한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각자 활동을 마치고 늦은 시간임에도 회의를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교육 지원단 강사님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모여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의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여서 구성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분들이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실 그리고 학생 캠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모임과 같이 사회적 경제 교육 지원단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뭐 도서 구입이나 아니면 교환 개발 등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의 사회적 경제 우수 사례를 알 수 있도록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하거나 선진지 탐방을 함께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단 활동 초기부터 교육청 장학사와 학교 교사,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금의 더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교환 개발을 위한 회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환을 만드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저희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님이 함께 지금까지 저희가 1, 2, 3월에 통틀어서 1년 교환을 만들고 그 교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수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이 또 어떤 학교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전달을 받고 또 내년 교환을 작성을 하는데 피드백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20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삶의 지향점하고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지는 이 경제 시스템이 바로 사회적 경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도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열심히 하게끔 마음이 먹어진 것 같아요. 활동한 지는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단체에 발을 딛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 다른 친구와 생각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 학급 분위기에 맞춰 다채로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회의를 통해
각자의 수업을 공유하며 매회 더 탄탄한 수업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또 동화책을 읽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희들이 주변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작은 부분부터 우리 교실, 그리고 우리 학교, 또 우리 주변 전체에 대해서 둘러보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불편했던 부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이 높은 층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계단을 다 힘들어합니다. 이제 계단이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한 3층 정도 가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즐겁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즐겁게 계단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가는 부분 체크하고 다양한 아이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기발한 발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모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공통된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점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과의 수업이 늘 기대된다는 우리 강사님들의 활동 각오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할 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이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제가 준비했던 수업 내용들도 아이들한테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사회적 경제의 모토가 모든 사람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본인의 자아 효능감도 좀 더 느끼면서 자기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사회에 어떤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거를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각오라면 지금처럼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바라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만날 친구들 그리고 만나왔던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한 번 더 마주친다면 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죠. 이 아이들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주체이자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는 경험을 바로 사회적 경제가 경제 교육이 갖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수업 자료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학급 분위기에 맞춰서 그에 따른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좀 수업을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학교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봤을 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교실의 분위기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의 구조 다르고 또 주변의 상황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별로 또는 아이들 눈높이별로 또는 선생님들이 이 신청서를 쓰시면서 특이사항을 기록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학교 계단 중간에 이제 뭐 의자를 배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순수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윤주 씨도 이제 학부모회 활동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회적 경제인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2019년도에 그때 학부모 회장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만나기 어려운데 헤어지기도 어렵다.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을 모아서 소소맘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비영리 단체로. 그래서 이제 일일 주점을 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금 19년도니까 꽤 됐잖아요. 매년 그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각 학교에 뭐 100만 원 정도씩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좋은 사회적 경제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소한 이야기. 네,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것도 사회적 경제 활동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이게 매번 돈이 돼야 되는 것이 사회 경제 활동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제 흐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화폐의 가치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그만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칠 수 있지만 나아가서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되고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친구가 인재로 거듭날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미 사회자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이나 지금 교육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가장 큰 교육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빈곤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 환경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라든지 고용 불안 혹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 이런 여러 가지 범지구적인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포용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의 작동 원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의 결과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고용 창출을 통해서 어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부수적 효과들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좋은데요. 지금 굉장히 막 희망이 부풀었는데, 올해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실은 11월로 운영이 종료가 된다고.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몇 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학교 일정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 저희가 방학 기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학기 중에는 운영을 하고 방학 중에는 아이들 여름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참여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뿐만이 아니고 나만 불편하면 나만 참으면 돼가 아니고 내가 불편한데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불편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12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다음 학기를 또 더 빛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혹시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신청은 저희가 매번 그 교육청에서 학기 전에 선생님들께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참고를 하셔서 강사님들과 시간을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청 시스템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른이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회적 경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게 뭐 교수님께 늘 이런 부담을 드리고는 있는데 결국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단 조기 교육이 우선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좀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조기 교육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습과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마을에 있는 그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찾아가서 직접 한번 그 현장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프로젝트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이 사회적 경제는 경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된 다양한 인접 학문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이 됐든 법학이 됐든 환경학이 됐든 경영학이 됐든 이런 인접 학문과 융복합 속에서 융복합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기업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이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멘토링이라든지 적절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혹은 초기에 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창업 작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된다면은 훨씬 더 우리 좀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좀 더 넓고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또 지역 내 어르신들, 선배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배울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시너지 효과도 함께 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교육이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윤주 씨, 이제 오늘 저희들 솔직히 사회적 경제 잘 몰랐잖아요. 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학력 신장에만 또 힘쓸 줄 알았더니 또 사회적 경제 교육까지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뭐 동네 축제나 아파트 내에서 뭐 아나바다 뭐 이런 장터가 열리면 저부터가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는 뭔가 집에 있는 어떤 쓸만한 물건들,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또 다시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용돈의 보탬이 되고 이런 활동들을 조금 아이들과 함께 자주 신청하라고 할 때마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나바다라는 표현 요즘 네. 친구들 모를까봐 잘 안 썼는데 오늘 굉장히 당당하게 쓸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그쵸. 예, 플리마켓 아나바다 그쵸.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김정선 선생님, 네, 사회적 경제 교육 지원단. 저는 이 명칭이 너무 멋있거든요. 이 지원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배우신 것도 많고 얻으신 것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사실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짊어진 것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의 이면에 보면은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면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뭐 취업이 되고 나서 아니면 대학을 가고 나서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배이고 습관화가 되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저희 선생님들 또한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명감과 또 의무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 이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으려면 이 교육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재밌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른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종학교 가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